권성동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CCTV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일부 축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도 축제 예산 규모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강원도에 KF 마스크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일터를 취재했습니다. 강원FC가 대전 시티즌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볼보이들이 경기를 지연시킨 데 대해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과 함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권 의원이 모든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인근 CCTV 영상에는 권 의원이 술집을 빠져나간 뒤 실제 경찰이 출동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의원과 동행 취재 기자들의 술자리가 있었던 강릉 시내 술집 인근의 CCTV 영상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1시 무렵 권성동 의원이 술집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자 동행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자 서너 명이 밖에서 배웅을 합니다. 이후 30분 정도가 지나 경찰차 2대가 가게 근처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들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이 남자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부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는 경찰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술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부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비판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악의적 공작 운운할 게 아니라 권 의원 스스로 법적 조치를 취해 성희롱 발언이 없었음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회는 권 의원의 막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부끄러운 성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도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 의원은 모든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측은 어제 낸 입장문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고 강릉경찰서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제 예산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고 지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새로운 축제까지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회째 행사를 치른 강릉 국제영화제. 코로나 사태 속에 대면 방식의 국제영화제를 표방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고전 영화나 옛날 영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이것도 옛날 영화니까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영화가 어려워가지고. 평균 좌석 점유율은 61%. 관객과 부대 행사를 합해도 열흘 동안 영화제를 즐긴 인원은 10,000명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릉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적은 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국제영화제 예산을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30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6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영화제 예산이 7억 원가량 미집행됐는데 현금 기부금이 5억 원가량 남은 점을 들어 내년 영화제의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된 국제영화제 예산은 원래대로 증액됐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제영화제가 시민 참여와 또 관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영화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경고성의 의미로 강릉 커피 축제도 내년 행사에 3억 원을 들여 사이버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13회째를 치르고도 형식에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체험 위주의 커피 축제에 가상현실을 접목해 축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새롭게 도입될 와인 축제에도 2억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강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시의회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지역에 포도 재배 농가가 있고 커피처럼 와인 가게들도 자리를 잡고 있어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시민들의 염려 속에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 그런 지적사항들을 내년에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강릉시는 단오제 예산도 19억 원으로 늘리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축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는데 예측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축제 방식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259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중환자 병상 42개, 준중환자 병상 7개, 중등증 환자 병상 465개 등 514개 치료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중환자 병상 6개를 어제 추가로 확보해 병상 가동률을 88%로 낮췄고 내년 1월 중 5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어 준중환자 병상 27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달 안에 중등증 환자 병상 221개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24명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각각 22명 등 모두 140명이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45명입니다. 속초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등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일반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속초시는 가용인력 긴급 투입을 위한 강원도 권고에 따라 건강 증진과 일반 진료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방전 발급과 건강진단 결과서, 치매와 신생아 예방접종 업무는 방문 전 사전 문의로 예약해야 합니다.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대전 시티즌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불거진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 행위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K리그 축구 팬들이 열광할 만한 경기를 하고도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잔류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강원FC의 총책임자로서 대전 구단 관계자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원은 지난 12일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멋진 역전승을 거뒀지만 강원FC 유스팀인 강릉 제1고 선수들로 구성된 볼보이들이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켜 축구 팬들과 언론 매체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그동안 광주의 참상으로만 기억되던 항쟁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재조명되는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강원을 비롯해 전국 6곳의 민주화 유공자 단체가 5.18의 지역 단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첫 무력 진압지는 대학생 40여 명이 농성 중이던 전북대였습니다. 5월 18일 새벽 1시, 7공수 여단이 진입한 전북대에서 2학년 이세종 학생이 숨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첫 희생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5월 민주화 투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에선 남포동 부영극장 앞 대학생 시위와 유인물 살포가 잇따랐고 서울에선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던 대학생 김의기 열사가 숨졌습니다. 지역 민주화운동단체들은 충청과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 전국의 5.18 희생자와 피해자가 최소 61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들의 투쟁이었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80년 5월의 전국적인 투쟁 움직임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저항투쟁, 광주 항쟁과 연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전국 6개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국 지역단위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으로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광주 관련 5월 18일 관련 시기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등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채용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방식, 피해자 중심, 현지 중심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 기간은 딱 1년 남았습니다. 광주 5.18 학살과 연대한 전국 투쟁의 전모를 밝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강원도에 KF 마스크를 생산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재활의 일터를 이승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차곡차곡 쌓이고 근로지원인의 1차 검수를 거쳐 근로장애인에게 전달됩니다. 근로장애인들이 한 장 한 장 마스크를 골라 포장 작업에 열중합니다. KF94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곳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정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준공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마스크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1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연면적 288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에는 생산 라인과 포장 라인 등 마스크 완제품 제작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상하반기 장애인 8명을 고용해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생겨서 이런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사무용품 등으로 획일화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다각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번 저희 마스크 공장 설립으로 많은 구매를 함으로써 구매 비율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 판매로 얻은 수익은 근로장애인들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수능 생명과학 2 정답 취소 처분 소송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됨에 따라 일반대에 이어 전문대도 입학 전형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과학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등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보건계열 일부 학과는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하되 다른 학과는 예정대로 16일 발표합니다. 앞서 대학교육협의회는 모레였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했고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하루 미뤘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통행이 제한된 바다향기로 외용치 구간이 내일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속초시는 지난 8월부터 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바다향기로 외용치 구간 해안탐방로 394m의 기초 보강과 파손 시설물 재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바다향기로를 다시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